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 고현권, 이제 저희끼리 이제 우리 박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고현권 박사님을 이게 모시고 우리 찰리의 세상얘기 TV, 유튜브 TV에서 오늘 몇 마디 좀 세상 돌아가는 얘기 가볍게 좀 이렇게 같이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어떻게 잘 지냈죠? 예, 잘 지내고 우리 있습니다. 고현권 박사님은 저희가 이제 사적으로 박사라고 고박사라고 부르는데 별명이죠, 현재 별명. 현재 그 노무사 일을 이제 마포 공덕동인가요? 마포 예, 쪽, 예, 마포. 마포 쪽 노무사 일을 하고 서부지청 쪽에 있죠. 계시고, 네. 서부지청 쪽에 그 노무사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이외에 이제 그 연구소 역사 문제 연구소인가요? 그 네,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시죠. 그 역사 어쨌든 역사 단체가 참 많습니다. 어쨌든 그 한가람 한가람 좀 이덕일 소장님이 이제 중심이 돼 있고 이덕일 소장님하고 네, 중심으로 네.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하고 또 인연이 돼서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활동을 과거에 참 그렇죠. 아픈 사연이 좀 있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뢰를 하는 어떻게 보면 제 후배면서 동생인데 좀 그런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또 우리가 같이 늙어가는데 뭐 서로 재밌게 이렇게 지내기 위해서 이제 오늘 특별히 쉬는 날 제가 아침 오전에 교회 갔다가 또 사무실 출근해서 오늘 특별히 좀 마포에서까지 비행기 타고 날라오라고 해가지고 여기 날라왔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모처럼 우리 고현권 박사님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되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뭐 최근 명태균 사건, 그 문다혜 씨, 그 음주운제, 또 특별히 이제 오늘도 아침에 방송을 제가 봤는데 그 김민석 최고위원 수석이 그 방송을 여의도 국회에서 했더라고요. 팀을 꾸려가지고 박지원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저 북한 대북 관계 대북 관계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뭐 무인 정찰기가 지금 평양을 왔다 가고 뭐 그 정도로 지금 이기 촉발 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저희가 돌아가는 그 어떤 분위기라든가 흐름을 봤을 때는 뭐 물론 저도 어제 그저께 방송을 제가 한 챕터로 해서 했는데 마침 또 박지원 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북관계 팀을 뭐 TF죠? TF팀을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을 제가 우리 또 가볍게 뭐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우리 박사님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좀 편하게 이제 보통의 세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물론 이제 역사 문제는 이분이 상당히 전문가신데 제가 오늘 질문을 역사 문제를 질문 아닐 거예요. 그냥 편하게 세상 돌아가는 정치 얘기 그리고 자담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맛있는 또 이 포도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 이 포도가 아주 맛있는 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드시면서 천천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좀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기 평양이 지금 김정은 최고위원장 김정은 최고위원장이 지금 상당히 대노를 했고 엊그저께 그 뭐 평양에서 자기네들 그 무슨 최고위원회인가 뭐 모임을 가졌는데 영토를 다시 설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막 영토라고 하면 이제 영해, 영공, 그렇죠. 뭐 이 땅 해가지고 특히 영해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해리까지 그 자기네들 북한에서 자기네들 영토라고 주장할지 모르겠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소위 그 전쟁까지도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신문 보도에 다 나왔지만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최고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이 그 뭐랄까 통합이라고 할까 또 평화라고 할까 또 민족이라고 할까 뭐 통일 뭐 그런 단어를 전혀 안 썼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전혀 그런 단어를 안 쓰고 자기네들 헌법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뭐 한국의 어떤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엊그제 국군의 날 행사 때 상당히 그 뭐랄까 좀 바보 멍청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참 미련한 사람들이다.
다시는 그런 애들하고는 상종을 않겠다. 이렇게 이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 최근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어쨌든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 문제는 뭐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지. 문재인 정부가 이제 대북 관계에서 좀 실패하면서 결단을 못 내리면서 이제 어쨌든 남북 관계에서 미국을 좀 벗어나서 비핵화 이런 의제가 아니고 남북 종전 선언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 선언이라는 것 자체는 본래 법적 급염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조약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북 최고위급 회담 당사자가 이제 종전 선언을 하고 그 정치적 의미가 억수로 강하거든요. 그거라도 했으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와서는 그리고 2023년에 12월에 이제 이민회의 뭐 하면서 중앙회의 하면서 결론은 두 국가 관계로 가겠다. 두 국가로. 두 국가. 적대적 두 국가로. 어쨌든 적대적이라는 거는 뭐 수색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두 국가로 가겠다. 그 옛날에 이제 1992년에 있었던 남북 합의서의 기본 정신이라든가 계속 그 남북이 계속 해왔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념 규정으로 명확하게 국가와 국가가 아니다. 실제로 이제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에서 형성된 특수 관계 이 정도로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2023년부터 이제 또 사실 이게 또 크겠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게 또 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온 일시적 현상이고 그 특히 또 북한이 올해도 다시 또 이제 몇 월 달인지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최근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최근에 좀 제발 좀 우리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살자. 이 말을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렇지 그쪽에서는 남조선이라고 그러지 남조선하고 이제 서로 인식하지 말자 서로 의식하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편하게 너는 살자. 너대로 나는 난 나대로 살자. 그러면서 그 현상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제 적을 쌓고 담을 쌓고 있어요. 담을 쌓는. 지뢰를 건설하고 담을 쌓고 그래서 이제 휴전선에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만들었던 철로 도로 이걸 다 폐쇄하고 있는 그런 현상에서 이제 신원식 장관이 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북한이 다시 죽을 자기들이 죽는 걸 결의하지 않고는 우리를 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인의 가장 큰 우려는 우리 쪽에서 도발을 할까를 걱정하고 있는데 신원식 장관은 좀 이상한 얘기를 한 거죠. 지금까지도 그 북한 오물풍선 이런 문제도 실제로 북한의 삐라를 날리는 문제 그리고 반북 단체들 그 미국 그 반북 단체가 박상학인가 그 친구도 실제로 미국 CIA의 돈이 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국 정보부에서 돈을 준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해야 앞으로 좀 국민들이 그런 인식을 좀 해야 왜냐면 지금 북한은 남하고 신경 쓰지 말자 제발 이런 관계로 작년부터 지금 해왔거든요. 2023년에 완전히 돌아서서 지금 계속 뭔가 그 북한을 자극하고 뭔가 이게 확성기 방송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북한을 자꾸 의식적으로 자극하는 게 남한 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지금 한국 주권자님들이 아직 그런 법에서 이제 선후 관계 순차적으로 있었던 이 군사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쭉 일련의 과정을 이해를 하지 못하시고 TV에 나오는 언론 기사라든가 뭐 그런 기사에 그 단편적으로 인식하시다 보니까 또 북한 놈 저 나쁜 놈 이렇게 되는 지금 그러면은 그 국내에서는 일반 국민들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전문가들이 아닌 이제 평범한 어떤 서민들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 박사님도 사실 뭐 북한 문제 연구소라든가 북한을 전담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입장하고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느끼는 입장하고는 저는 틀립니다. 지금 뭐 개중에 정치권에서는
여차하면은 뭐 국지전을 좀 일부라도 발생시켜서 이제 계엄까지도 끌고 가자라고 하는 그런 야당의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여당 쪽에서의 정부에서는 뭐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자기 이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맥락에서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그래서 2년 전에도 뭐 신문 보도에 윤석열 정부에서 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정권 초기에요. 정찰기를 국내에 이제 어떤 오물풍선이 뭐 들어왔는데 비행기를 뭐 출격시켜서 그걸 사격을 했는데 격추를 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좀 북한까지도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정보 정찰기 그리고 뭐 이번에 들어간 정찰기는 어떤 정부 정찰을 하는 게 아니고 공격용 드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을 제가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드론이라고 했지만 또 그 드론 안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북한에서 그런 보도도 나왔고 또 그런 와중에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박지원 오늘 오전에 박지원 의원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북한 문제 그런 부분을 TF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창구를 일원화시키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지금 좀 시기적절했는지 또 국민들이 좀 늦었다고 생각해요. 조금 늦었다. 왜냐면 좀 일찍 그러니까 어쨌든 그 평양 대사를 하고 싶어 하셨던 우리 박지원 그 전국정원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실제로 이 남북 관계는 계엄령 이런 얘기보다 또 특혜 한번 이렇게 이제 야당 쪽에서는 그 확성기 방송하고 그러면 그쪽이 대응할 때 삐라가 날라오고 그리고 그 삐라에 의해서 또 용산 대통령실이라든가 국가 안전시설이 다들 뚫리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남북 관계에 대해서 평화 무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된다. 더 야당 쪽에서 야당 쪽에서 일찍 좀 그 윤석열 정권이 워낙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지지율도 낮아졌고 이럴 때일수록 또 위험적인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또 우리는 또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야당이 조금 늦었지만 어쨌든 한 데 대해서 좀 박수를 보내는 지금이라도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잘했다고 하는데 조금 더 서술러 써지 않느냐. 그렇죠. 과거에 뭐 오물풍선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걸 진작에 보내왔는데 그렇다면 야당 쪽에서 적극적인 액션으로 양면으로 또 적대적 뭐 국가론, 그러니까 아까 적대적이라는 것은 뭐 그건 하나의 앞에 형용사적 어구고 실제 두 국가론을 이제 다 가겠다라고 그런 얘기가 김정은 위원장으로 나왔을 때부터 야당은 우리의 그 평화통일은 우리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에 좀 김정은 위원장을 더 설득하고 또 어떤 비라인을 통해서라도 그런 그 이제 단절이라는 걸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세대가 아니더라도 뭐 10년, 20년 후에 점진적으로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것을 야당 쪽에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뭐 선언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늦은 감이 있었네요.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 정치 정세에 대해서 많이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 듣고 있다고 합니다.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럴 때일수록 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정권을 이제 우리 이 민주당이 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를 대통령 선거에 졌기 때문에 특히 뭐 한나라라 이런 공식적인 채널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그 정론관을 통해서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 의사가 어떻다라는 걸 전달할 필요는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거죠. 정치권에서의 행동이 좀 늦었다. 뭐 국힘이야 뭐 기대할 건 전혀 없는데 그래도 조금 더 수를 많이 갈고 있고 전문적인 야당이 좀 발빠르게 그렇죠. 심지어 그 셋도 캐비넷까지 준비를 하는 마당에 차기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런 소문까지 벌써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차기 야당의 그 셋도 캐비넷 을 준비해서 진행을 해라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정권의 위기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탄핵을 윤석열 정부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런 탄핵을 모면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맞아요. 우리 세대는 뭐 우리 고 박사님이나 저나 뭐 다 그런 세대를 겪어왔지만은 이 계엄령이 단계별로 뭐 진돗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단계별로 선포하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그 계엄령의 강도가 세지거든요. 뭐 12시 이내에 다 집에 기거해야 되고 또 뭐 어떤 좀 옛날 같으면은 좀 더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들이고 말이야. 삼청교육대 시절 그런 식으로 그런 시절이 올까 두렵습니다. 사실 저도 뭐 개인적인 성향은 야당 성향을 갖고는 있지만 이 대한민국이 지금 여당의 이 의식이 안 바뀌어서 여당의 입장에 있는 보수의 입장에 있는 사람과 야당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지금 갈등이 심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레거시 신문이나 방송을 안 보고 이 유튜브나 자기가 보고자 싶은 것만 골라서 보기도 하고 또 카톡도 자기들끼리 공유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대화를 실제 나눠보면은 정치 문제에서는 아주 극과 극인데 다른 그 얘기는 서로 대화가 잘 되는데 정치 얘기는 절대 못 합니다. 뭐 모임에서도 정치 얘기했다가는 대판 쌈 나거든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의 갈등이 심각한데 개인적으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 박사님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정치권이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건데 뭐 우리 조선 시대도 뭐 항상 당파 싸움이 있어왔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갈등 구조에 있어서 그래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지 좀 말씀.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의견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는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이게 사실 자체가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원론적인 입장밖에 안 되는지만 현실적으로 좀 명예훼손이라든가 사실 오보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확인하고 이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언론 개혁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그런 게 돈이 가장 압박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개혁에서 실제로 그 실질적인 이제 뭐 잘못을 했을 때 그 언론사를 말 그대로 파산하듯이 할 정도로까지 조금 언론 개혁을 좀 하는 언론 게 개혁법 그 과거에서 이제 잘못되면 우리가 생각에 옛날에 SBS도 그 허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다시 그 전파를 끄지를 못했어요. 진보 정부가. 그다음 또 다시 그 문재인 정부 때 왔을 때 MBN 사태. MBN. 그리고 또 조선일보하고 조중동이 그 부수 조작 사건. 이런 것도 그냥 실제로 책임 하나도 못 묻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가 언제 문재인 정부 때문에? 네, 문재인 그 ABC 문재인을 또 욕을 안 할 수가 없네. 이게 스트레스 받아 문자만 나. 결단력이 필요하다. 이거 왜냐면 특히 이제 진보 정부가 들었으면 항상 그 권력의 불행사가 문제가 되고 이게 또 속칭 뭐 흔히 말하는 보수 정부가 들었으면 이 권력 남용이 지멋대로 써버리는 거야 그냥 권력을. 그러니까 완전히 막 불법을 저지러도 막 자기 지지를 해서 지멋대로 하는 경향이. 그래서 권력 남용이 문제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이제 특히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이 언론의 책임을 묻는 것.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게 대화를 극단적으로 다투는 이유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이 다르면 그거는 뭐 사실 서로 대화가 되는데 문제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진실 자체가 서로 다른 진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주 상반적인 극과 극이. 그러니까 이제 진보 유튜브는 이게 사실이다 그러고 보수 유튜브는 이게 또 사실이다 그러고. 근데 그 사실이 완전히 다르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대화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근본에는 언론이 있다. 언론이 사실을 전해주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은 언론에 대한 어떤 그 법적인 처벌이나 그런 것들을 강화를 좀 해야 한다. 이게 이제 형사처벌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아니라도 민사적인 부분을 손해배상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제가 왜 질문을 던졌냐면은 과거에 제가 한 6개월 전에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 쪽에서 그 가짜뉴스 퇴치운동 본부라고 어떤 세미나를 가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근데 전문가들도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고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거든요. 그 피해자들은 상당히 피해를 입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전 국민을 상대로 이게 잘못 오도해서 나가면 과거에 그 우리 그 암흑 시대 때 뭐 박정희 전두환 그 시절 때와 같은 그 박하대 일들을 그 왜곡돼서 이렇게 전달을 받고 그 사실을 인지해서 잘못 인지해서 우리가 왜곡된 인생을 사는가 그것처럼 또 불행한 건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언론개혁법을 그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여당에서 이제 그 송영길 대표가 좀 당대표 추진을 있을 했죠. 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청와대에서 좀 부정적으로 이제 고민정이라든가 그 일부 언론 어쨌든 출신들이 정무수석인 사람이 와서 국회까지 와갖고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당 그 민주당사에 와서 대통령 의견은 좀 약간 아직은 이른다 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반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그 유튜버들 뭐 제 기억하기로는 뭐 누구를 지칭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김동영 거를 내가 봤는데 김동영 그 양반이 그 친구가 그 김동영 씨가 이번에 안 하면 이거 영원히 못 온다. 이번에 야당에서 밀어붙여야 한다. 내가 이걸 내기해도 좋다. 막 그런 얘기를 내가 기억이 납니다. 김동영 씨가. 그러니까 김동영 개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치적인 이 촉감, 그 감각이 있는 그 패널이거든요.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그 당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막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청와대에서 언론 대통령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 언론개혁법을, 언론중지법을. 부정적인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청와대가 직접 막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막 김동영 씨가 막 그냥 강하게 내가 장담한다. 이거 내기해도 좋다. 이거 이번에 안 하면 영원히 못 온다. 그래서 막 강력하게 언론 중재법을 통과시켜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도 뭐 유튜브라는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사견도 얘기를 하고 다양한 분을 만나서 하는데 제가 만날 때마다 좀 안타까움. 저도 이제 지인들이 많거든요. 이제 여당 보수 쪽 또 진보 쪽 다양한데 얘기하면은 정치 얘기하면은 어제도 이제 돌잔치를 갔다 왔는데도 정치 얘기를 못 오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분위기가 막 살벌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요즘은 한 70%는 다 이렇게 야당 쪽이거든요. 윤석열이 너무 잘 못 온다. 끌어내려야 한다. 근데 유독이 그 한두 명은 가끔가다 한두 명은 아직도 이 좌파 빨갱이 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은. 그러니까 근데 뭐 이렇게 대화나 다른 거 행동하는 거 보면 또 멀쩡하거든요. 뭐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약간 낫도가 속된 말 나사가 풀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도 정치 얘기만 하면은 약간 그 윤석열을 막 극렬하게 지지하는 뭐 김건희가 저렇게 뭐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뭐 분노를 하고 막 화를 낼 텐데 옹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분위기 봐서 뭐 다른 분 얘기하길래 우리 정치 얘기 하지 맙시다. 제가 이제 중재를 시켰는데 상당히 저는 오면서 심각하다. 대한민국이 이거 남북한을 통일이 문제가 아니라 북내의 그 정치적인 이념을 통일을 먼저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유튜브에도 두 차례 얘기했지만 이 대표는 지금 야당으로서 재판도 여러 개를 받고 있고 몰리는 입장이라 본인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적극적으로 싸워야 하거든요. 근데 이 대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무슨 뭐 타협이네 포용이네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 그때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본인이 정권을 가지고 권력이 생기면 그때 본인이 그 어떤 화합이네 포용이네 그렇게 나가야지. 지금 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런 얘기하면 오만 방자하게 들리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를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이재명 대표한테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싸워라. 그리고 나서 힘이 남으면 타협해라. 협상해라.
저는 그렇게 유튜브에도 이제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도 올렸지만 제가 그 소리 듣고 저 양반이 정신이 있나 본인이 재판도 여러 개를 받고 있는데 뭐 포용한다 뭐 먹사니즘 지금 먹사니즘도 얘기 나오는 게 먹사님도 중요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제가 분위기가 왜 첫 번째 질문을 우리 고 박사님 질문을 던진 이유가 북한 문제가 지금 심상치 않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야당에서도 TF를 발표했고요. 어느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해서 뭐 김민석 의원이 뭐 답변을 하는 걸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국지전 또 포를 뭐 어디 뭐 저쪽 섬에다가 뭐 쏠 수도 있고 상당히 지금 민감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면 우리 한국의 지금 정세나 지금 뭡니까 그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그 레바논하고 레바논 헤즈볼라하고 하마스, 하마스 팔레스타인 뭐 이렇게 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다고 그래요. 난립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대선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봐서 대선이 끝나자마자 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관계라든가 또 대한민국의 지금 이 어떤 민감한 긴장 상태에 있는 관계를 아마 차기 대통령이 압박을 해서 지난번 대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를 만났잖아요. 그 같은 맥락이라 봐요. 왜 그냥 아직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뭐 모든 작전권을 다 미국이 허가를 받지 않기 어쨌든 간에 뭐 전시 작전권 우리 스스로 못 합니다. 뭐 윤석열이가 막 가서 평양 공격하라 어린 폭도 없습니다. 다만 얘가 깝질깝질하고 지금 앞뒤도 안 맞는 얘기를 해서 윤 대통령이 좀 그런 좀 생각도 못 오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국지전으로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전쟁이라기보다도 전쟁 일부 직전에 발생이 되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휩싸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저쪽에는 중국, 러시아 있고 이 밑에는 이제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한 일본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땅 자체가 지리적이나 정치적 뭐 여러 가지 그 요건이 최후의 전방으로 해서 마지노선이거든요, 지금. 일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첫 번째 질문은 먹사니즘도 중요하지만은 이재명 대표는 어제 밤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국회의원들 빨리 구성해서 그 북한 문제를 민감한 문제 빨리 해라 해가지고 지시를 내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가지고 오늘 오전에 발표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거고요. 이제는 이재명 대표는 연말까지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됩니다. 안 싸우면 안 돼요. 지금은 탄핵이든 뭐든 간에 공식적으로 당이 움직여야 돼요. 이 시민단체를 촛불은 그냥 따라오는 걸로 해야지 당이 주도해서 싸우고 탄핵도 시키고 법안도 계속 상정하고 계속 아젠다를 끌고 가야 하는데 전혀 아젠다를 못 끌고 가고 있어요. 뭐 그 태블릿 지금 변희재가 지금 미국 망명 오늘도 뭐 발표를 미국에서 했더라고요. 망명 발표했어요? 망명 발표하고 또 그쪽에서 발표를 오늘로 언론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혀 뭐 이 한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는 미국은 뭐 대선 때문에 신경도 안 쓰고 있고 한국 정부는 잘못 건드리면 뭐 큰 건이 터지니까 그냥 뭐 전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응을 않는 한국 정부도 변희재가 저 정도로 미국 가서 지금 망명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오늘도 공식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좀 그냥 민주당이 좀 입장을 확실히 해야 돼요. 확실히 해야 돼. 예. 왜냐하면 진실을 중심으로 할 거냐. 그래서 지금 내가 안타까운 부분이 말씀은 꽤 미안한데 그 엊그저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 태블릿 건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감옥에 가 있는 최순실도 증인으로 좀 부르고. 그렇죠. 그래야지. 진실을 찾아야 된다. 또 누굽니까? 그 스타 오빠, 스타 검사. 그 오빠도. 김영철 씨. 김영철 검사. 이런 거명하지 마요. 또 자처럼 우리 대사들아, 우리 수사 들어오면 큰일 나. 그럼 수사. 나 여기 설마 찰리의 세상 얘기 튀우고 그래. 검사는 건들지 맙시다. 다 알잖아. 그러니까 스타라고만 해. 그러니까 스타 검사 딱 해가지고 아직 뭐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근데 일부 보도가 됐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진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수사를 해야겠죠. 서로 의견이 스타 검사 입장도 틀리고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그 청문회를 통해서 해야죠. 밝혀야죠. 그러면 새로운 이슈가 돼서 이게 물론 뭐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건 아닌데 일부 영향은 있었죠. 근데 박근혜 탄핵 원인은 아니거든요. 그 일부의 이유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막 해서
좀 더 좀 이슈화 시키고 전 국민이 그렇게 알게 하고 끌고 아젠다 자체를 끌고 가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오늘 두 가지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정리를 하면 아까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고 박사님 얘기야. 우리 지금 우리 한국 그러니까 대한 사람이라 저는 표현하는데 대한인이 좀 가장 언론 통폐합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잘못한 언론사에 대해서 인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언론사를 망하게 하는 거, 파산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너무 두려워하는데 그러니까 더 언론이 지금 개혁이 안 되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분명히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걸 막 자꾸 어떤 언론사도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은 이상은 바로 잡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저도 그 100% 공감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 잠깐 우리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또 뭐 그 언론 그 중재법 통과시키려다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못 온 거 지금도 뭐 천추의 한이고 그렇죠, 앞으로 지금. 새로운 정부가 누구 오더라도 이건 언론은 바로 써야 됩니다. 언론은 4대 그 우리가 뭐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언론이라는 거는 무기거든요. 물론 뭐 저 원래 민중의 공기인데 공기죠. 공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무기가 됐어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가 됐어. 우리가 뭐 슬리핑 독이라고 하는 뭐 그런 언론도 있고 뭐 잠든 딸랑이 손바닥 비비는 언론도 있고 저도 뭐 주위에 뭐 언론에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뭐 실제 저도 이제 앞으로는 잡지사를 하나 좀 차릴까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뭐 이렇게 잡지를 종이 신문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좀 공유도 하고 할까 합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언론들이 너무 편향돼 있어요. 우리가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 박사님 두 가지 북한 문제. 정식 박사가 아닙니다. 별명입니다. 별명입니다. 박사는 아니고 우리가 부르기를 워낙에 고박입니다. 고박. 고박 너무 이렇게 많이 아시고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그래서 그리고 뭐 어떤 분야에서도 또 역사 문제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본인이 실제 많은 그 교수님들, 많은 지식인 학자들을 이렇게 규합도 하고 모임도 하고 주도해 나가고 그런 어떤 사무총장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뭐 잠깐 또 무슨 소개 좀 잠깐 해주십시오. 요즘 지금 뉴라이트가 지금 뭐 뜨고 있긴 한 문제가 되긴 한데 이거 완전히 매국노들이지 매국노들. 뉴라이트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야. 뭐 새롭게 뭘 새로워.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쓰는 게 이제 세탁하는 거지. 본래지 사실은 새로운 그러니까 신매국노들이에요. 나라 팔아먹자.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본질을 잘 봤으면 좋겠고 또 그다음에 이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역사 문제에서는 현대사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본래 또 그렇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 내의 문제는 정치사고 좀 더 긴 문제가 이제 역사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역사와 정치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 이제 정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식민지 시대 일제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대일 항전기라고도 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 시기 이렇게 얘기할 개념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 한국 사회 기득권 전체가 이 진영에 얽매이지 마시고 지금 여야 모두도 뭔가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진보당은 아니면 조국혁신당은 우리하고 같은 뜻을 가지니까 역사 문제에서 다 그러니까 민족 사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은 무조건 저것들은 매국노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아닌 측면인 역사 인식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약간 좀 나중에 자세한 건 뭐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은 우리 고 박사님께서 그 민주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역사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접근을 할 때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도 뭐 우리 지난번에 뭐 강효백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눴지만은 많은 우리 주위에 많은 왜곡된 잘못된 그런 문화 또 역사 그런 어떤 현상들이 개토화돼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제 잔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부분으로서 뭐 같은 맥락에서 보면요. 자, 그런 취지에서 우리 이제 고 박사님도 우리 한민족의 역사의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서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걸 우리 것으로 잘 녹여내는, 그러니까 정통 역사 학으로서 국사, 그러니까 나라의 역사로서 잘 이렇게 이끌어내는, 정리해내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는 조금 오픈된 마음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그 르라이트를 떠나서 그 어떤 잡혀 있는 그 사고 인식관을 떠나서 바라보는 가치관을 오픈된 마음으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둘라라고 하는 우리 고 박사님의 어떻게 보면 간절한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그 일을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현재 정치적 견해가 어떻다고 해서 예. 조금 지난 역사까지도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다 이게 수미 일관되게 주장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진보 진영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역사학자님들도 근대사의 문제하고 예. 중세사, 이제 우리는 고려라고 하지만 사실 리로 발음하는 게 맞거든요. 예. 고리로 발음하는 게 맞아요. 그 이제 고리 시대라든가 조선 시대를 넘어간 고리 시대, 그다음에 대진국, 흔히 말해서 발해국이라고 하는데 대진국, 고구리, 백제, 신라 이 문제에서 이게 통시적으로 어떤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지를 한번 깊이 보셔야 돼요. 예, 일단 오늘은 이제 뭐 역사 문제는 다음에 한번 더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또 어떤 분야를 주제를 가지고 우리 고현권 박사님을 한번 모시고 내가 또 질문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아까 남북 문제, 이 긴장된 남북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론에 관한 얘기 이 두 가지를 오늘 다뤘는데요. 뭐 전문가가 다룬 건 아니고요. 그냥 뭐 평범한 시민이 그냥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수치에 의해서 제가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화가 고 박사님과 저와의 대화가 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평범한 시민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만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방송 한 30분이 조금 넘어갔는데요.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이게 북한이 남한을 칠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예. 남한이 북한을 자극하는 걸 걱정해야 된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거 자극하는 게 치고 내려온다. 전쟁이 이렇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 지금 남북 관계 정세를 바라보시면 실수하신다. 남한이 북한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 남한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신원식 안보실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북한이 우리를 치려면은 흔히 말하는 북한이 우리를 칠 것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자꾸 이게 이제 선전을 해요. 우리 군사력이 강하다. 그게 아니면 북한이 뭐 우리를 칠 것이다. 치는데 우리는 뭐 우리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관점이 잘못됐어요. 왜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 내에서 지금 남한 정부가 북한을 자극시켜서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예, 왜냐면 지금 핵심이네. 북한은 장벽을 쌓고 있어요. 벽을 쌓아갖고 교류를 천해를 오려면은 장애물을 없애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거기다가 그 38도 휴전선에다가 지뢰 심고 방벽 만들고 이거 방어 진지를 요새를 쌓고 있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나 이제 이 방송을 마치기 전에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나 건들지 마라. 자꾸 니네들이 건드니까 내가 지금 자꾸 그렇게 조선 방송에다가 올리기도 하고 여차하면 니네들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발 건들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그냥 아까 이런 두 국가로 가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남쪽에서 건드니까 이렇게 그런 게 반응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잘 보시라 하는 우리 고영건 박사님의 마지막 그 어떤 말했습니다. 예, 너무 오늘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 주위에 좀 구독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